우리가 이런 것도 알아야 돼? 싶은 것들까지 모조리 파헤쳐보는 시간. 꼬리에 꼬리를 무는 시사공부 한탕. 꼬리곰탕. 꼬리곰탕! 아, 꼬리곰탕이 오늘 40회차예요. 와. 알고 있었어요? 40회면 저희가 40주. 그쵸. 40주면은 그 엄마 뱃속에 아이가 40주를 딱 있거든요. 네. 그 기간만큼 우리가 소중한 시간이잖아요. 그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했던 거예요. 뱃속에서 요만했다가 나올 때까지 커진 것처럼 진짜. 제 상식도 좀 커진 느낌이 듭니다. 아, 맞아요. 우리가 성장한 거야, 진짜. 맞습니다. 나는 진짜 여러 가지 뭐 일을 하지만 가장 똑똑해질 수 있는 프로그램이 꼬리곰탕이에요. 맞습니다. 제일 좋아, 진짜로. 그 여기서 꼬리곰탕 퀴즈 풀고 나면 곰탕 한 그릇 먹고 간 느낌도 듭니다. 그치. 그것만큼 든든하지. 네. 예. 여러분들도 그 든든함 한번 같이 느껴보시겠습니까? 싫으십니까? 같이 느껴보시죠. 자, 그렇다면 출발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출발! 뿌뿌! 찬스가 필요 없을 것 같다는 느낌? 컨디션이 좋아서? 혹시 한국인 최초 노찬스 클리어 한번 도전해 주시겠어요? 노찬스 클리어? 네. 오늘 도전 한번 해볼까, 진짜? 네. 한국인 최초야? 네. 그치. 꼬리곰탕 사상 최초고. 네. 옥탑방은 도전했는데 실패했어요. 아, 진짜? 옥탑방. 아, 우리는 할 수 있지. 문제 드리겠습니다. 강의 관련된 퀴즈입니다. 오케이. 글로벌 리더십 훈련 기관인 데일 카네기는 2016년 전 세계 14개국 3,300여 명의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동기부여에 도움이 되는 리더들의 행동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요. 직원들의 동기부여에 효과적이라고 언급된 리더들의 여러 가지 행동들 중 리더들이 실제로 가장 실천하지 않는다고 조사된 항목은 무엇이었을까요? 형님 어떨 때 동기부여 되세요? 나는 칭찬해줄 때. 저도. 저 잘한다 하면 더 잘 되는 기분이에요. 우리 얘기를 하다 보면 답이 나올 것 같아. 네. 또 어떨 칭찬 때 들었을 때 칭찬. 동기부여 되고, 그리고 확실한 성과금. 그치. 그리고 뭐 내 말을 잘 들어주고 있다 싶을 때, 네. 경청하고 있구나라고 느낄 때 뭔가 더 말이 잘 돼, 나는. 맞습니다. 인터뷰가 잘 돼. 리더들이 제일 안 하는 게 뭘까? 칭찬. 권위적이지. 칭찬 안 하지. 내가 잘못했다고 인정을 안 하지. 그게 제일 그거인 것 같아요. 그게 완전 포인트인 것 같아요. 사과를 안 해. 그냥 헛기침. 자, 뭐 또 왜? 응. 이러지. 맞아요. 정답. 지 잘못 인정하기. 정답입니다. 오! 바로. 예스. 2위는 칭찬이나 감사를 표시하는 것. 아. 3위가 의견을 존중하는 것이었다. 의견 존중. 맞아. 딱 리더들이 자기 방식대로 회사를 만든 거고 자기 방식대로 회사를 맞아요. 키워 나간 거니까 잘못을 인정하기 쉽지 않을 거야. 잘못을 인정하면 지는 기분 들어서. 그렇지. 괜히 근데 또 그 계산을 하면 이미 진 건데. 아, 그치, 이렇게 해서 그치. 이렇게 하면 내가 진 거고 이긴 거고를 생각하면 이미 진 건데. 미안하다. 이것만큼 확실한 게 없죠. 그러니까 예. 두 번째 문제 주세요. 이곳은 아프리카 남동쪽 인도양에 있는 세계에서 네 번째로 큰 섬나라로 수도는 안타나나리보라고 합니다. 이 나라는 열대기후, 온대기후, 건조기후가 모두 나타나 우리가 평소에 보지 못했던 동식물들로 가득하다라고 하는데요. 전 세계 생물 20만 종 중 75%는 이곳에서만 볼 수 있다라고 합니다. 응답하라 1988에서 덕선이가 서울올림픽 개막식 피켓걸을 맡았던 나라이기도 한 이 나라는 어딜까요? 되게 생소한 나라인데. 이름을 한 번쯤은 들어봤어요, 저희. 나 그 덕선이가 이거 들고 이 장면이 기억이 나. 되게 그 몇 명 안 출전했어. 알고 있습니다. 뭔데? 마다가스카르. 아, 맞다. 정답 마다가스카. 정답입니다. 예스. 오, 야, 너 완전 진짜 한국지리 선생님인 줄 알았더니 아주 세계적으로 다 적어. 보고 있지 얘들아. 나 헛배운 거 아니야. 그거 꽁트 아니야. 나 진짜 인간 강사야. 나 그거 꽁트 아니다. 분명히 얘기했어. 다음 문제 드리겠습니다. 네. OECD 가입 국가 중 2003년부터 2015년까지 자살률 1위를 차지한 한국은 자살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 다양한 자살 예방 사업을 추진했는데요. 그중 하나가 서울시가 시행한 마포대교 생명의 다리 프로젝트였다라고 합니다. 긴급 상담 전화, 투신사고 관제 시설 같이 물리적인 방법이 아니라 감성적인 메시지를 통해
자살을 예방하겠다라는 취지였는데요. 2012년 9월에 완성된 생명의 다리는 처음 몇 달간 효과가 아주 좋았지만 그 효과는 아주 잠시 동안이었고요. 그 이후에는 거짓말같이 다시 자살자가 증가해 결국 생명의 다리를 철거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자살 방지 캠페인인 생명의 다리가 실패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마포대교 거기 막 이렇게 문구들이 적혀 있어요. 이렇게 걸으면서 보면은 뭐 아직 더 우리에겐 힘이 있잖아. 뭐 아직 더 많은 날이 남아 있잖아. 잘해왔어. 토닥여 줄게.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게 실패한 이유, 결정적인 이유. 그러니까 그 글귀가 업데이트되지 않아서 아, 낙서가 많아져서. 뭐. 아, 웃으면서 할 수도 없고 굉장히 이거 진짜 문제 이런 거 굉장히 무겁고 애매하네요. 예, 웃을 수도 없고. 좀 생뚱맞은 문구들이 많아서. 얼마 전에 논란이 됐던데 과연 이게 자살을 하려는 사람들에게 맞는 걸까요? 뭐 이런 기사 본 것 같은데. 정답입니다. 오! 오씨! 대박! 왜요? 어떤 문구들인데요? 자살 방지 메시지가 심리학 전문가들에게 자문을 받지 않고 일반인들에게 공모를 받은 것들이었다라고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 자살을 시도하려는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지 못하는 문구들이 많았다라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수영 잘해요? 라든지 오늘 하루 어땠어? 바람 참 좋다 등등의 문구가 써져 있었다라고. 공감이 안 된다 그런 거는. 불명예스러운 일이죠. 예. 자살률 1위, 자살공화국이라는 말은 참 불명예스럽다 마음이 진짜. 무겁습니다. 네 문제 맞췄죠? 세 문제? 두 문제. 노 찬스 클리어 도전. 손흥민 이후 두 번째. 자 이제 공격수한테 패스만 가면 되고 공격수가 넣기만 하면 돼요. 이제 남은 두 맞습니다. 문제. 노찬스 클리어. 절이 망하려니까 어떠한 장수가 들어온다. 는 속담은 일이 안 되려니까 뜻밖의 괴상한 일이 생긴다라는 의미로 쓰입니다. 또 사람의 눈치가 빠르면 절간에서도 이것을 얻어먹는다 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 말은 눈치가 있으면 어디를 가도 군색한 일이 없다라는 말로 쓰입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은 무엇일까요? 고기. 술장수. 절에서 눈치만 좋아도 이걸 얻어먹는다? 아, 절이 안 되려니까 소세지 장수가 들어온다. 독일 소세지 있습니다. 형님, 이거 제가 직접 눌러 담았어요. 후랑크입니다, 후랑크. 절이 안 되려니까 고기 쪽, 조기 장수, 생선 장수. 그 느낌인 것 같아요. 고래다, 고래. 고래 장수, 조개 장수, 조개. 굴. 미역. 굴비, 멸치 장수. 찬스각이 너무 아쉽지 않냐? 거의 다 왔는데. 맞습니다. 그치. 명태라는 생선. 젓갈 장수. 맞네. 젓갈 장수네. 새우젓 장수다. 새우젓. 새우젓 장수. 정답입니다. 야 진짜 어려웠다. 근데 재밌다. 절이 안 되니까, 에이, 절이 안 되니까 새우젓 새우젓 장수가 장수가. 들어오네. 눈치만 좋으면 임마 절간에서 새우젓 얻어먹어. 새우젓도 안 드시는군요. 어찌됐건 어렵게 맞췄지만 그래도 노찬스 클리어까지 한 문제를 더 맞춰야 돼 우리가. 맞습니다. 한 번 더. 해야 이제 슈팅만 해서 골인 하면 되는 겁니다. 네, 노찬스 클리어. 노찬스 클리어 최초죠? 최초. 오케이. 마지막 문제 주세요. 마지막 문제입니다. 아이스크림은 본래 서양 요리의 디저트로서 이용되었으나 오늘날에는 기호품으로 애용되고 있습니다. 영양가도 높아 간식이나 디저트, 환자식, 유아식으로 각광받고 있는데요. 즐겨 먹는 아이스크림 이름에 얽힌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많다라고 합니다. 붕어 싸만코는 싸고 많고의 줄임말로 싸만코를 붙였다라고 하고요. 체리마루나 호두마루의 마루는 정상, 꼭대기라는 뜻의 순 우리말로 최고의 경지에 오른 아이스크림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즐겨 먹는 돼지바라는 아이스크림의 이름이 붙어진 이유도 독특한데요. 아이스크림 돼지바가 돼지바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정답. 딱 먹었을 때 그 단면이 돼지 코같이 생겨서. 왜 돼지바지? 정답. 돼지가 그 머드 진흙 그 장난을 하고 진짜 굳어 있는 모습이랑 비슷하고 자르면 안에 피처럼 딸기 나오는 것도 똑같아서. 야 징그럽다 그렇게. 선지야 안 해 그러면? 정답. 그 당시에 그 돼지바 만든 회사의 마스코트가 돼지였습니다. 야, 왜 돼지바? 할 수 있지. 우리는 돼지 해서 돼지바입니다.
아, 아닙니다. 이건 뭐야? 아, 아닙니다. 아닙니다. 돼지밥. 저희 찬스 쓸까요? 그러자. 노 찬스 클리어는 다음으로 미루자. 내가 2개를 뽑았어. 둘 중에 하나만 네가 골라. 알겠습니다. 야, 빠리. 하나, 둘, 셋. 아, 이거 뭐야 이거? 이게 뭔지는 야, 뭐야, 씨. 근데 하지만 저 찬스 한 번 더 남았습니다. 찬스 한 번 다시 뽑을게요. 이거 할게요. 우와. 찬스 2개 쓸 수 네. 있잖아. 맞다. 내가 잘 뽑았지. 네. 하나, 둘, 셋. 와우. 부장님, 트. 야, 좋아. 너 또 이제 제작진 마인드 됐지 지금? 네. 꾸러기 숲이 나세요, 형님? 몰라. 이게 어. 출시됐을 때가 어. 83년도였습니다. 1983년. 아, 그때가 돼지띠냐? 83년이. 정답입니다. 정답. 너무 야. 이렇게 좀 안 됐었는데? 야, 내가 80년생이잖아. 네. 그래서 네. 부분의 띠를 다 알잖아. 83이 돼지띠거든. 아, 그래서 돼지바구나. 80년에 나왔으면 원숭이 봐. 작년이 2019년이 또 돼지 해였죠. 아, 그래. 황금돼지. 네. 근데 사람들이 저한테 응. 오늘 황금돼지 했는데 정말 잘 되실 거예요. 그런데 저 양띠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저한테 올해는 역시 상훈 씨의 해입니다. 왜 문상훈을 돼지띠라고 여러분들이 나 양띠예요. 판단하는 건가? 나 양띠인데. 응. 운전을 안전하게 하려면 전후 좌우에 위치해 있는 차량의 움직임을 항상 인식하고 있어야 하죠. 차선을 변경할 때 사각지대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기도 하니까요. 사각지대는 사물이 눈으로 보이지 않게 되는 각도나 어떤 위치에서 거울이 사물을 비출 수 없는 각도를 말합니다. 운전뿐 아니라 조직 생활에서도 나에게는 보이지 않는 사각지대가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신가요? 미처 발견하지 못한 나의 사각지대, 이것을 블라인드 스팟이라고 합니다. 직장이나 비즈니스 세계에서 가장 빈번하게 나타나는 블라인드 스팟 중 하나는 큰 그림을 보지 못한다입니다. 1980년대 미국 영화사들은 개인이 VCR을 보유하는 것을 불법으로 만들려고 했는데요. 사람들이 VCR을 가지고 집에서 영화를 보게 된다면 극장을 찾는 사람들이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우리가 알다시피 그 후로 영화 산업은 비디오 대여점에서 대여하는 비디오 테이프를 통해 많은 수익을 거뒀습니다. 이처럼 외부의 변화를 감지하지 못하는 치명적인 오류와 편견이 바로 블라인드 스팟이라는 것이죠. 어떻게 해야 블라인드 스팟을 확인할 수 있을까요? 거울을 통해 안 보이는 부분을 확인하듯 다른 사람의 눈을 통해 내가 볼 수 없는 나의 모습을 확인해야 합니다. 먼저 자신이 객관적인 사람이 아님을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하고 다른 이의 눈에 비친 나의 모습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죠. 세상에는 나를 비추는 수많은 거울들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전문가와 함께하는 딥 러닝 시간.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질문. 오늘도 전문가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내용 준비해 주셨나요? 오늘의 제목은요, 리더들의 블라인드 스팟이라는 주제로 우리 회사 내, 조직 내에서 우리 리더들이 놓치지 말아야 될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리더가 아닌 분들이 더 많을 수 있어서 네. 나한테 필요한 내용일까 궁금하실 수도 있겠는데 사실은 모든 조직원이 알고 들어야 될 내용이라고요. 당연히 그렇죠. 이게 꼭 네. 리더들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라요. 이게 우리 모두에게 사실 다 해당되는 내용들이에요. 상식적인 네. 것들이고 두 분께도 필요할 겁니다. 아, 좋습니다. 리더들의 블라인드 스팟이라는 제목인데 일단은 그 블라인드 스팟이라는 용어가 좀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사각지대죠. 오, 잘하시네요. 확실히 영어에 야, 블라인드 스팟. 야, 너 더 사각지대. 똑똑해졌다. 와. 아니 공부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새해는 더 공부를 진짜. 좀 많이 하시는 네,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좀 식자층이 되고 싶다. 와. 인텔이. 블라인드 스팟. 예. 블라인드 스팟 사각지대 우리 왜 그 운전할 때도 사각지대가 있잖아요. 사이드 미러랑 백 미러에 보이지 않는 그 그쵸. 어떤 부분들. 이제 그건데 이게 이론적으로는 미국의 심리학자인 그 조셉 러프트와 해링햄 박사 그 두 분이 그 조하리의 창이라고 그 두 분의 이름을 따서 그게 아마 이제 굉장히 유명하죠. 1955년도인가 그때 이제 논문에서 발표한 내용인데
조화리의 창은 말 그대로 이제 그 사람을 설명할 때 나와 다른 사람 그리고 알고 있다 모르고 있다 이 기준으로 이제 네 가지 조합이 가능한 거죠. 이를테면 나도 알고 타인도 아는 나의 어떤 영역. 예를 들어서 저는 뭐 책을 많이 읽는 편이다. 뭐 성실한 편이다. 약속을 잘 지킨다 이런 게 있으면 누가 봐도 아, 저 사람은 성실하고 약속 시간에 늦지 않는 법이야. 이제 그게 이제 오픈 영역이라는 나도 알고 타인도 아는 영역. 두 번째 영역은 왜 그럴 수 있잖아요. 나는 알고 있는데 남들은 모르는 부분, 나에 대한 부분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네. 뭐 나만이 알고 있는 나쁜 습관들도 있을 수 있고 일부러 알리지 않는 부분도 있고. 뭐 저는 이제 운동을 좀 잘 못하는 편이에요. 아, 활동할 때 저도요. 아 그러세요? 네, 이제 반갑네요. 제일 싫어요. 그래서 막 회사에서 체육대회 이런 게 막 괴로워요. 저는. 예. 근데 이제 그런데 막 그 족구 같은 거 하는데 제가 막 잘못 차고 이러면 망신당하니까 네네. 괜히 막 몸 피곤해서 안 해 막 이러거든요. 그러면 저희 직원들이나 다른 사람들은 제가 운동을 잘 못하는지는 모를 수도 있는 거죠. 이제 그런 게 히든 영역이죠. 세 번째 영역이 이제 블라인드 스팟이에요. 뭐냐면 남들은 다 아는데 자기만 모르는 자기 모습이 있는 거예요. 아, 진짜 사각지대네. 이게 사각지대인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는 좀 재밌는 사람인 줄 알고 있는 거예요. 난 유머러스해. 스스로는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남들은 다 저 사람 말하면 너무 재미없어요. 예. 다 제 개그고 억지로 웃어주고 있어요. 네. 그러면 그 사람한테는 블라인드 스팟입니다. 나는 모르는 남들은 알고 있는 영역. 그러니까 마지막 영역은 자신도 모르고 남들도 모르는 미지의 영역이 있어요. 언노운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아무튼 오늘 다루고자 하는 것은 이 중에서 블라인드 스팟. 나는 모르는데 남들은 알고 있는 그 부분인 거예요. 이런 부분 때문에 사실 사회적으로도 문제가 많이 아, 생기는 문제가 많이 거잖아요. 생기죠. 예, 대인 관계도 그렇고. 맞아요. 데일 카네기 제가 몸담고 있는 기관에서 전 세계적으로 그 설문조사를 했었어요. 이 리더들의 블라인드 스팟이라는 주제로. 첫 번째 질문은 그래서 무엇이 당신에게 가장 동기부여가 되느냐.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이 재미난 게 그 동기부여가 되는 행동들을 실제로는 리더들이 얼마나 자주 하느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질문이 또 재밌어요. 당신은 성과를 내고 있고 이 조직에서 오랫동안 일할 생각이 있느냐. 그게 논리가 딱 맞아야 동기부여가 되는 행동들이 네. 나오잖아요. 그래서 재미난 게 멤버들이 볼 때는 가장 동기부여에 필요하고 좋은 행동들인데 리더들은 실제로 안 하고 있는 행동. 그래서 이것을 리더들의 블라인드 스팟이라고 응용해서 이제 저희가 적용하는 거죠. 직원들이나 주변 사람들은 다 알고 네, 그렇죠. 그걸 해주길 바라는데 해주길 바라는데. 리더는 모르고 모르고 안 하는 있고. 거죠. 예, 그런 것들이에요. 첫 번째로 말씀드릴 게 그러면 어떤 행동들이 좀 동기부여 되느냐. 네, 공감하실 만한 내용인데 상위에 오른 것들. 상위에 오른 것들. 예, 예. 제가 그냥 탑 3만 말씀드릴게요. 좋습니다. 첫 번째는 솔직한 칭찬과 감사예요. 예, 그러니까 기여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솔직하게 칭찬과 감사를 하는 것이 가장 나에게 동기부여가 됩니다. 두 네. 번째 순위는 뭐냐면 좀 재미나게도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었어요. 아, 리더들도 사람은 누구나 잘못이 있잖아요. 누구나 완벽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리더들도 판단을 잘못할 수 있고 지시를 잘못 내릴 수도 있고. 근데 그럴 때 잘못을 이건 내가 잘못 생각했다. 이건 내가 잘못 판단했으니까 이렇게 좀 수정해달라. 근데 이렇게 잘못을 인정하면 그래도 일할 맛이 나는데 맞아요. 끝끝내 이제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부류의 사람들이 헛기침만 있어요. 하죠. 그렇죠. 헛기침하고. 쉬어.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이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아까 우리 태진님이 언급하신 가장 갭 차이가 큰 행동이었어요. 동기부여 중에서 리더들은 나는 문제 없는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멤버들이 볼 때는 가장 부족한 행동. 제일 우리 리더들은 안 하는 행동들이 이게 무려 14개국에 걸쳐 전 세계 공통적으로 잘못을 인정하는 걸 안 한다. 이게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군요. 뭐 그게 위로가 될지는 어떨지 예, 모르겠지만 그리고 이제 세 번째 행동이 의견을 존중하고 듣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런 항목들이 동기부여에 도움이 되는 항목들이라고 말했는데 그런데 그 블라인드 스팟, 그러니까 즉 알지만 잘 실천하지 않는 것 또는 몰라서 안 하는 것들 중에 탑 3 상위 3개도 공교롭게도 똑같이 이 세 가지였어요. 그래요? 아까는 칭찬과 감사를 한다가 동기부여 되는 1순위였는데 네. 가장 안 하는 행동의 1순위는 이제 잘못을 인정하는 인정. 거. 그 나머지 두 가지는 똑같았어요. 가장 일반적인 것들이고 가장 기본적인 것들인데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게 무려 20가지의 행동 패턴을 놓고 가장 동기부여가 되는 행동 상위 3가지와 가장 실천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상위 3가지가 공교롭게 일치한다는 거는 굉장히 좀 의미가 있죠. 네. 그야말로 블라인드 스팟이 큰 거죠. 저희 부모님의 경우에도 잘못을 인정을 잘 안 하세요. 부모님도? 저희 잘못 판단하셨으면은 네. 오케이. 그렇죠. 요게 마지노선이에요. 왜 그럴까? 과연 그러면 리더들이 맞아요. 이게 이제 궁금하잖아요. 이건 뭐 사실 정답이 딱 있는 건 아니고 뭐 여러 가지 원인을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 성공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뭐 성공의 함정이라고 이름 붙이고 싶어요. 그러니까 리더들이라면 조직에서 성공한 사람들이잖아요. 그쵸. 승진도 한 사람들이고 네. 그 분야에서 이제 업적을 쌓은 거죠. 그래서 이제 윗사람이 되잖아요. 뭐 당연히 경력도 쌓일 것이고 성공이 쌓여서 이제 승진하는 거죠. 그리고 뭐 임원이 됐다면
그 조직 내에서 이제 성공한 사람일 테고, 뭐 그것은 일반 회사뿐만이 아닙니다. 뭐 아까 가정 얘기하셨는데도 가정에서도 뭐 사실 아빠가 돼서 애를 키웠다는 것만으로 애보다는 일단 더 성공한 거예요. 네, 네. 얘는 아직 뭐 학교도 다니고 있고 뭐 졸업도 못했고, 근데 아빠는 어쨌든 이 아이가 다니고 있는 학교 졸업장도 땄을 거고, 그죠? 학교도 졸업했을 거고, 뭐 요즘 같은 세상에 솔직히 결혼해서 애 낳고 살면 뭐 성공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든지 무언가를 이룬 사람들은 이 블라인드 스팟에 빠질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높다고 봐요. 왜냐하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성공을 했기 때문에 자신의 방식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믿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살아온 방식으로 잘 그렇죠. 했으니까, 그죠? 그런 것들이 통용됐었으니까. 그래서 이건 뭐 내가 해봐서 아는데, 나는 이렇게 해서 별로 뭐 실패하지 않았어. 되게 무섭다. 네, 그런 네, 거죠. 네. 그런 것들이 이제 블라인드 스팟을 키우는 거죠. 어. 그래서 저는 이게 성공의 함정이라고 보고, 성공의 함정의 그 두 번째 측면은 또 뭐냐면 피드백을 못 받는 거예요. 리더가 될수록. 예, 그러니까 피드백을 들을 기회가 없어지는 거죠.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부하 직원들 그 신입 말단, 뭐, 네, 이게 네. 뭐 사원 대리급들 아마 피드백 되게 많이 받지 않나요? 뭘 못하면. 그쵸. 바로 날라오죠. 바로 날라. 네, 네. 야, 이거 이렇게 고치라 그랬잖아. 네. 이거 전에도 말했지. 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떤 면에서는 블라인드 스팟이 생길 여유가 별로 없죠. 막 지적을 받으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좋은 면에서 블라인드 스팟이 생길 수는 있어요. 사실은 이거 잘하는데 얘기를 안 해주니까 위축돼서.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똑같이 회의에 한 10분 늦었어요. 그러면 제일 막내가 10분 늦었어요. 그러면 이 막내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제가 잘 알죠. 잘하니까. 애가 타고. 그런 선배들이 눈빛만 딱 한 번 해도, 아, 나는 이렇게 막 약속을 잘 못 지켰어. 뭐 아침에 버스를 타지 말고 지하철을 탈 걸 그랬어. 뭐 이게 이런 온갖 그것이 느껴지는데. 네. 자, 기다리는데 임원분이 한 5분 정도, 10분 정도 이제 늦게 들어왔어요. 왜 이렇게 늦으셨어요? 이렇게 말하는 팀원들이 별로 없겠죠, 그 장소에서. 진짜 강 큰 직원이 아니고서야. 예, 그러면서 심지어 임원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내가 좀 늦어야 우리 직원들이 마음이 편하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아무튼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똑같은 행동을 했는데도 윗사람은 피드백을 적게 받아요. 만약에 부하 직원이 일하고 있는데 인상 쓰고 일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얼굴이 어두워, 얼굴 좀 펴, 왜 이렇게 인상 써? 뭐 이런 얘기도 심지어 들어요. 네네. 그러면 표정 갖고도 피드백 받는 거예요, 직원들은. 그러면은 적어도 자각을 하잖아요. 그쵸. 근데 만약에 윗사람이 인상 쓰고 있어요. 그러면 슬슬 피하겠죠, 사람들이. 대표님 뭐 이렇게 인상을 쓰고 있어요? 예. 이러면- 대표님이 인상 예. 쓰니까 직원들 분위기 안 좋잖아요. 뭐 이런 네, 얘기를 네. 하나요? 그냥 우리끼리만 얘기하겠죠. 그러니까 생각만 해도 아찔하다. 네, 그러니까 리더들은요, 사실은 이 사람들이 꼭 뭐 태어날 때부터 나쁜 사람이어서 그렇다라기보다는 사실 사람이 피드백 안 받으면 삭질에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보시, 거울을, 이게 피드백을 받는 건 거울을 보는 것과 같잖아요. 네네. 그러면 매일 거울을 안 보고 출근하는 사람들은 매일 거울을 안 보고 생활하면 아무리 원래부터 잘생긴 사람들이라도 늘 거울 안 보면 얼굴 망가지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이 리더들이 블라인드 스팟이 생기는 건 어떻게 보면 이 두 가지 이유로, 자기가 성공했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가 방식이 옳다는 걸 학습해 왔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피드백을 못 받기 때문에 블라인드 스팟이 생길 수밖에 없다. 이제 그런 부분인데, 좀 더 이제 그럼 구체적으로 리더분들께 또는 우리 모두에게 일종의 블라인드 스팟을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을까? 첫 번째는 자신이 객관적이다라는 생각을 일단 버려야 되는 거죠. 나는 객관적이야. 사실 사람들이 말버릇으로도 그런 맞아. 표현 이제 되게 많이 하지 않나요? 객관적으로 바라봐서. 객관적으로 말해서 객관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누가 객관적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치. 인간은 객관적이지 않아요. 인간은 모두가 주관적이에요. 그러면 이 객관적이란 것을 그럼 어떻게 담보할 수 있냐면, 여러 사람이 모여야, 그리고 또는 그 어떤 객관적인 프로세스나 툴을 의지해야 비로소 조금이라도 좀 더 객관적이 될 수 있는 거죠. 수치. 네, 일종의 수치라든가. 그래서 조직에서는 이것을 진단하기 위해서 360도 진단 이런 것들을 과학적으로 합니다. 예를 들면 리더들을 평가하는데, 자기가 먼저 자기 특징들을 평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리더들이 뭐 커뮤니케이션 항목, 업무를 지시할 때, 권한을 위임할 때, 그다음에 피드백을 할 때, 직원들을 칭찬할 때, 뭐 그러니까 리더들이 필요한 여러 가지 행동들, 회의를 진행할 때 이 항목들을 놓고 점수를 이제 측정하는 거죠. 네. 나는 이런 것들을 잘한다. 뭐 회의 전에 이런 것들을 준비한다. 또는 직원들의 의견을 받았을 때 어떻게 한다. 세세한 항목들이 있어요. 그것들이 리더 스스로가 자기 점수를 체크하고. 그리고 이제 360도니까 그 리더의 윗사람이 있거든요. 리더의 윗사람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네. 그 사람도 똑같은 항목으로 이 A라는 사람에 대해서 체크하고. 부하 직원들이 여러 명이 이제 익명으로, 그러니까 아래직급으로 그 사람에 대해서 또 익명으로 다 체크해줘. 똑같은 항목을. 그리고 동료들도 체크해요. 그러면 내가 중심에 있고
하, 좌, 우니까 이게 360도 진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합니다. 그래서 갭 차이를 보는 거죠. 똑같이 나는 회의할 때 여러 사람의 의견을 존중한다. 나는 5점 만점에 5점을 줬어요. 근데 부하 직원들은 다 보니까 2점밖에 안 줬어요. 이게 블라인드 스팟이 나오는 거죠. 그쵸. 이런 것들을 좀 선진적인 조직에서는 몇 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합니다. 진짜 필요하네요. 이런 것들이 예, 필요해요. 예. 두 번째는 이제 피드백을 좀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를 해야 돼요. 이것은 리더들이든 누구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피드백을 받는 건 좋은 거예요. 자기의 어떤 잘못, 뭐 부족한 부분들에 대해서 기꺼이 요청해야 돼요. 뭐 참여는 잘 안 하겠죠. 근데 그 리더가 그것을 반복적으로 묻고 그리고 실제로 그 얘기를 하면 조언으로 내가 받아들이겠다, 고맙다. 이런 학습을 시켜주면 멤버들도 나중에는 뭐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런 것들을 또 너무 자주 하면 뭐 리더도 상처받을 수 있지만 그래도 예를 들어서 뭐 좀 정기적으로 리더들도 피드백을 받아야 된다. 이제 이런 부분들이 하나 있겠고 그리고 또 하나는 비슷한 얘기인데 그 소통을 할 때 의도를 잘 이해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소통에 있어서 제가 강조하는 부분들은 뭐냐면 이야기를 할 때는 내가 전달하는 입장일 때는 태도가 중요해요.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의도가 중요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이야기를 전달하는 입장에서는 보통 사람들이 이걸 반대로 쓰는 게 이야기를 전달할 때는 의도를 중시해요. 태도를 중시하지 않고 이게 반대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의도가 좋으니까 상대방이 좋게 받아들일 거라고 생각해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야 공부 좀 해 이러면서 엄마가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얘기지 이런 거. 뭔가를 막 그러니까 좋은 태도로 얘기하잖아요. 부드럽게라든가 상대방이 받아들이는 방식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말하는 태도는 나빠요. 근데 자기는 의도는 좋잖아요. 그러면 상대방이 받아들일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의도에 집중하고요. 근데 사실 말할 때는 의도보다 태도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말하는 태도, 네. 어떻게 말하느냐, 부드럽게 말하느냐, 예를 갖추면서 말하느냐. 그래야 상대방의 의도를 받아들이죠. 근데 이걸 들을 때는 반대로 적용해 보면 좋은 거죠. 들을 때는 근데 사람들이 재미난 게 들을 때는 말하는 사람 태도에 집중해요. 네 가지가 없어. 기분 나쁘게 하냐. 기분 나쁘게 말해. 뭐 이러면서 말을 받아들일 때는 태도에만 집중해서 받아들여요. 굉장히 큰 울림이 있는 이거 반대로 적용해요. 명언 말을 받아들일 때는 저 사람의 의도가 뭘까? 왜 저 사람이 좀 거칠게 말하지만 어떤 의도로 저렇게 말할까? 이게 이제 성숙한 사람이 커뮤니케이션을 잘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태도, 의도, 라임도 맞잖아요. 그래서 태도, 의도. 말을 할 때는 태도를 중시하고 말을 받아들일 때는 의도를 중시해라. 이걸 반대로 적용하는 순간 갈등이 생긴다. 이렇게 좀 이해하면 블라인드 스팟을 서로 극복하는 데도 좀 도움이 되고 뭐 좋은 분위기를 만드는 데도 도움이 되겠네요. 네. 우리 방송을 보시는 리더분들께서 오늘 진짜 깊은 울림, 깨우침 이런 것들을 얻어 가셨으면 좋겠고 저희도 뭐 리더의 포지션은 아니지만 가끔 뭐 어떤 조직 내에서 어떤 뭐 프로젝트에서 리더가 될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때 굉장히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오늘 조언을 얻은 것 같아요. 언제든지 일상생활에서 우리는 리더의 역할을 맡을 수 네. 있어요. 공식적인 직함이 없더라도 그렇습니다. 저희 집 고양이들한테 좀 잘해야겠네요. 고양이들.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그렇네요. 근데 정말 잘했다. 그러니까 똥을 여기다 쌌네. 어. 고양이들한테 제가 완전 독보적인 리더잖아요. 그렇죠. 예. 네. 고양이들의 피드백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 제가 잘 모르겠네요. 우리의 일상이 바뀔 수 있는 그런 강의가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꼬리공탕은요 다음 주에 더욱더 핫하고 혹하는 내용들 들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제가 굿바이. 또 오자. See you next week.